144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공간좌표, 공간도형 한 거고 이제 벡터를 배울 건데 벡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네. 특히 이 벡터는 수학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과학에서 보면은 특히 물리 배울 때 벡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랑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야. 벡터 처음 나오니까 뜻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보통은 수를 얘기할 때 3이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수들은 어떤 크기만을 갖고 있는 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벡터라는 거는 수기는 수인데 이게 수의 크기도 갖고 있는데 뭐도 같이 갖고 있냐? 수의 크기와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크기가 3만큼이 되는 어떤 선분을 하나 그을 건데 그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야. 그지? 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요 방향으로 3만큼 가 있는 이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벡터를 화살표로 쓸 겁니다. 화살표. 그러면 처음 출발하는 점의 이름을 내가 A라고 하고 3만큼 떨어져 있는 그 방향의 끝점을 내가 B라고 했을 때 이 크기와 방향 함께 나는 벡터를 마치 우리 반직선 쓰는 것처럼 AB라고 쓰고 출발점부터 먼저 AB라고 쓰고 위에다가 반직선 기호를 이렇게 쓸 겁니다. 요게 읽을 때는 벡터 AB.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분의 이름을 붙일 때 선분 AB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 선분 자체에다가 그냥 소문자 A라고 써가지고 선분의 이름을 이렇게 소문자로 쓰듯이 요 벡터도 그냥 한 문자 간단히 소문자 A라고 써가지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A라고 쓰면 안 되고 그냥 A라고 쓴 거는 그냥 선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벡터를 나타낼 때는 그 위에다가 또 화살표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요 선분 길이 자체를 소문자 A라고 쓴 다음에 그거를 벡터니까는 화살표로. 이때 이제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시점, 시작하는 점이다. 시점, 끝나는 점이다. 종점. 그래서 벡터는 시점과 종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살표로 나타낸다. 별거 없죠. 특히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특이한 벡터를 보면은 이 벡터의 값은 말 그대로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방향이라는 거는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그 방향인 거고 그럼 이 벡터가 나타내는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벡터의 크기는 그 벡터 AB의 크기는 절대값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게 절대값이 나타내는 거는 벡터의 크기. 근데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다. 그래서 길이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큰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크기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라는 게 있는데 벡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벡터는 그 벡터의 크기를 구했는데 벡터의 크기가 딱 1짜리인 거 선분의 길이가 1짜리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이 여기 있는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는 몇 개 그릴 수 있냐? 그죠? 요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벡터도 있을 거고 요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벡터도 있을 거고 그지? 단위 벡터는 무수히 많습니다. 시점이 하나이더라도 벡터는 무수히 많다. 단위 벡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1 떨어져 있는 점이 있죠. 그죠? 소위 말해 원이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시점을 마치 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들까지 소위 말하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이런 벡터들이 다 단위 벡터다. 그 다음에 0벡터가 있습니다. 우리 행렬할 때도 영역 내리는 것처럼 벡터인데 0벡터라는 거는 벡터의 크기가 0인 거. 벡터가 크기. 이거 시작점만 있겠죠. 시점만 있겠죠. 길이가 아예 없는 거니까 그지? 0벡터니. 0벡터를 나타낼 때도 보통은 0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0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줘야 이게 0벡터라는 뜻이다. 그냥 0이라고 쓰면은 그냥 수가 되버립니다. 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뭐 벡터의 내용들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서로 같은 벡터가 있다. 벡터끼리 서로 갖고 싶다. 말 그대로 벡터의 뜻 자체가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는 벡터가 또 서로 갖고 싶다. 마치 우리 그 반직선 할 때처럼, 그죠? 이런 한 직선 위에 이런 뭐 여러 개의 점이 있다. 그럼 반직선 AB는 반직선 AC랑 같냐? 그죠? 시점이 똑같고 나아가는 방향이 똑같으면은 이 반직선은 서로 같은 반직선이라고 하는데, 벡터라는 거는 크기도 같아야 돼요, 그죠? 크기도. 반직선이라는 것은 끝없이 가기 때문에 크기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는데, 서로 같은 벡터가 되려면은 두 벡터의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벡터여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직사각형에서 한번 예를 들면은, 벡터 AB가 있다. 벡터 AB와 같은 벡터가 있냐? 얘가 벡터 AB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시점이 A, 종점이 B. 그럼 요 벡터랑 같은 벡터가 있냐?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거. 그지? 그러면 크기도 요만큼 크기를 갖는 벡터이면서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벡터 DC 보입니까? 벡터 DC. 이게 반직선처럼 꼭 시점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벡터를 평행 이동을 해서 이게 겹쳐질 수 있으면은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꼭 시점이 같아야만 같은 벡터는 아니다. 그래서 됐고, 뭐 서로 반대인 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 자, 벡터 AB가 있는데, 벡터 AB라는 거는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인 거고요. 서로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그러면은 B에서 A로 가는 방향 벡터겠죠, 그죠?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 있는 거니. 이때 이제 방향이 바뀌어 있는 벡터라는 건 원래 벡터에 부호를 바꿔준 거랑 같습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서로 방향이 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앞에 실수가, 특히 음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방향을 바꾼 거다. 크기는 똑같고요. 그런 거고. 자, 그래서 기본 내용을 가지고 일단 147페이지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정육각형이 있어요. 정육각형이고 한 변 길이는 1입니다. 자, A, B, C, D, E, F. 자,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가운데가 O입니다. 1번 벡터 DE와 서로 같은 벡터를 골라보래요. 벡터 DE. D에서 출발해서 E 방향으로 간 이 벡터와 똑같은 벡터.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해서 완벽히 겹쳐질 수 있는 벡터. 첫 번째 유진아 뭐 있냐? 벡터 C, O가 하나 있겠죠? C, O. 또 있나? 수영아? BA도 있겠죠, 그지? 벡터 BA. 그러면 OF도 있겠죠. 그다음 뭐겠지, 그지? 그래서 벡터 D와 똑같은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을 수 있고요. 2번 벡터 BC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벡터 BC가 누구냐? 이게 벡터 BC다. 크기는 똑같대요. 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마찬가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오케이. 벡터 DO, 벡터 OA, EF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요거 자체 CB 벡터 되십니다. 벡터 CB. 이것도 있을 거고. 3번은 BC의 크기를 구하시오. 벡터 BC의 크기는 뭐 한 변 길이가 1인 거니까 크기는 1인 거고요. 4번 벡터 AE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절대값은 크기. AE가 어디냐? AE. AE라는 거는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하면 요 선분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 뭐예요? 그 정사각형 높이를 두 개 한 거니까, 그죠? 한 면 길이 1짜리인 정사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두 개 있는 거니까 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148페이지는 이제 방금 배운 새로운 벡터라는 걸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 벡터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한번 해볼 거야. 벡터들끼리 덧셈 뺄셈을 해보시오. 일단 덧셈 뺄셈을 배우고 그러면 이제 마치 곱셈 나눗셈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일단 참고로 벡터라는 거는 봐서 알겠지만은 그냥 하나의 크기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벡터 자체가 하나의 수는 아니야. 그죠? 마치 우리가 행렬도 수의 묶음인 거지 행렬 자체가 수는 아닌 것처럼 이 벡터는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 수의 덧셈 뺄셈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행렬 같은 경우에는 덧셈 뺄셈도 있고 곱셈도 있지만은 벡터는 곱셈 나눗셈이 없어요. 일단 덧셈 뺄셈부터 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 A가 하나 있고 그 벡터를 A를 시점,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AB를 A 벡터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종점 B를 시점으로 하고 새로운 곳 C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를 내가 새로운 벡터 두 개의 벡터를 잡았다. 이 형태의 두 벡터가 하나의 종점과 하나의 시점이 같게끔 두 벡터를 잡았을 때 이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두 벡터의 합은 그냥 덧셈 기호를 쓰면 됩니다. 여기 두 벡터의 합을 나타내는 거고 그럼 이 두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아마 과학 시간이나 물리시간 배웠을 거야. 자, 마치 그냥 도형을 그립니다. 일단 첫 번째 벡터 AB를 나타냅니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점 B를 시점을 B로 하는 새로운 벡터가 있는데 B를 시점으로 해서 일단 방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적당히 이런 방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벡터 BC라고 하자. 그러면 마치 길 따라가듯이 벡터 AB라는 거는 요 벡터 A는 A를 출발로 해서 B로 간 거고요. 연달아 이어서 벡터 B라는 거는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출발점은 A고 최종적인 도착점은 C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한 방에 이은 거. 요 화살표 벡터가 요 두 개의 합 벡터다. 그럼 결론은 A에서 시점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인 도착점 C까지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AB 벡터와 벡터 BC를 덧셈을 할 때 종점과 시점이 같이 일치하면은 그 중간 지점은 통과하는 거고 최종적인 도착지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벡터 AC가 둘이 합 벡터가 된다. 마치 우리 왜 행렬에 곱셈할 때 2x3 행렬이 있고 3x1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끼리의 곱셈은 이 가운데 있는 두 개가 같을 때 곱셈이 가능한 거고 그때 그 계산 결과는 2x1 행렬로 계산 결과가 되는 것처럼 그죠? 약간 벡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 물론 완전 다른 개념인데 모양 자체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두 벡터의 관계의 합 벡터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합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가 아니고 그냥 두 벡터 자체가 처음부터 시점이 똑같은 벡터예요. 둘 다 시점이 A, 둘 다 시점 출발점이 똑같아. 요 두 벡터의 합은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 두 합 벡터가 나타내는 건 뭐냐? AB 벡터와 벡터 AC의 시점이 똑같은 거니까 적당히 A를 찍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적당히 요거를 C라고 하자. 그러면은 벡터 AB가 나타내는 건 요놈이고 AC가 나타내는 건 요놈이고 근데 이거가 벡터가 출발해서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또 연결되는 벡터가 아니고 시점이 같은 벡터인데 자,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서로 같은 벡터 배웠단 말이에요. 이 벡터 AC는 평행 이동을 해서 어디에 평행 이동을 해도 벡터 AC랑 요 평행 이동 된 벡터가 똑같은 벡터거든, 그지? 그래서 이놈을 평행 이동을 해서 A를 출발로 해서 B로 도착한 요 지점에 다시 이 AC 벡터가 출발점이 B에서 출발하다고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은 요런 베타가 되겠죠, 그죠? 요 자리를 만약에 내가 D라고 하면은 이걸 평행 이동한 벡터, 결국 요놈은 벡터 B에다가 요 AC를 BD 벡터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결국 이게 벡터 AB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결국 최종적인 이 합벡터의 결과는 요게 합벡터가 됩니다. 결국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행사 변형 모양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벡터의 합을 삼각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평행이동해서 평행사 변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양으로 합벡터를 판단한다. 자, 그럼 합벡터를 일단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합벡터.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151페이지 바로 갑시다. 151페이지. 자, 필수지 2번을 보면은 벡터 AB, 벡터 CD, 벡터 BC 요걸 간단히 아시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벡터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뭐 거꾸로 할 수 있겠죠. 뭐 B부터 먼저 하고 A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A 출발해서 B로 갔는데 여기 다시 B에서 C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또 다시 C에서 D로 가는 게 있으니까요. 한 방에 A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인 도착지가 D로 가는 벡터 AB가 되는 거죠. 그지? 뭐 자리 안 바꿔도 되겠지. 그지? 뭐 2번도 마찬가지죠. 뭐 QR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PQ가 있고 그 다음에 ST가 있고 그 다음에 뭐 RS가 있다. 이거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명제할 때 뭐 P면 Q이다가 참이다 뭐 Q이면 R이 참이다. 그치? 그럼 P에서 R로 가고 Q에서 PQ, QR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P에서 R로 가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자, Q에서 R로 가는데 R에서 S로 가네, 그죠? 그럼 또 S에서 T로 가네, 그지? 그 다음 T가 없네, 그지? 그러면 처음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 P에서 할까? P에서 Q, Q에서 R, R에서 S, S에서 T인 거니까, 그지? 그럼 최종적인 출발은 P에서 출발하고 T에서 도착한 거니까 최종적인 거는 벡터 PT가 되는 거죠.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들끼리 뺄셈을 해보시오. 벡터끼리 뺄셈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일단 뺄셈 자체가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A 빼기 B라는 이 뺄셈식은 결국을 덧셈식으로 바꾸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결국 덧셈식을 간단히 한 거란 말이야. 그치? 벡터도 마찬가지. 일단 벡터 A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덧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는 원래 벡터에다가 방향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결국 이놈은 벡터 A가 AB인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벡터 B라는 거는 요 벡터 AC의 방향을 바꾼 거니까 벡터 CA가 되겠죠. 그치? 그치? 그거를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치? 결국 뺄셈은 덧셈이랑 같은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여기서 출발을 A, B, CA면은 중간에 만나는 점이 없는데 C부터 먼저 가면은 C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이 결과가 결국은 벡터 C, B가 되는 거죠. 자, 시점이 똑같은 두 벡터를 시점이 같은 벡터를 뺄셈을 하면은 최종 결과가 벡터 CB가 됩니다. 뺄셈을 하는 벡터의 종점이 시점이 되고 앞에 있는 거에 종점이 종점이 됩니다. 자, 일단 식으로 일단 모양을 익히세요. 벡터 AB에다가 시점이 같은 벡터를 두 개를 빼요. 시점이 같은 벡터를 빼면은 그 결과가 CB가 된다고. 시점 A가 날아가고요. CB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벡터 AB가 하나 있다. 그러면 A를 출발로 해서 B로 가는 그런 벡터가 하나 있다. 이게 A 벡터다.
그 다음에 B 벡터라는 건 원래 A를 시점으로 해서 C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럼 A를 시점으로 해서 적당히 요거를 B 벡터라고 해보자. 그죠? 근데 나는 요 벡터 A에다가 이 벡터 B를 뺄 건데, 뺀다는 얘기는 벡터 B의 방향을 바꾼 벡터를 덧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방향을 바꾼 벡터는 요 벡터가 되는데, 이놈을 두 개, 벡터 A와 방향을 바꾼 마이너스 B 벡터가 서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게끔 두 벡터가 연결이 되게끔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은, 예를 들어서 요 벡터 A 있죠? 요 벡터 A를 평행 이동을 해서 요 A가 C에 오게끔 요렇게 평행 이동한 벡터를 옮겨주면은 결국 미안해. 그냥 A 벡터가 요 놈이고 마이너스 B 벡터가 요 놈인데, 우리가 아까 했지만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결국 마이너스 B 벡터를 먼저 가고 A 벡터를 간 걸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B 벡터 C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먼저 간 다음에 여기서 A 벡터를 이렇게 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 출발은 여기서 한 거고 도착은 B로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벡터가 되는 거지. 다시 벡터 A와 벡터 B의 뺄셈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건데, 마이너스 B 벡터가 요 놈이야. 그럼 이때 교환 법칙을 통해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벡터 A를 간 거니까 C에서 B로 가는 벡터가 된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만, 시점이 같은 벡터 두 개를 뺄셈을 하면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면은 결과는 요 벡터가 됩니다. 요게 A 벡터와 B 벡터를 뺀 거다. 그림으로도 이해해 좋고, 이거를 순수하게 벡터의 식으로도 시점이 같은 벡터는 C, B 벡터가 된다. 이게 나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그냥 벡터 AB가 있다. 그냥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나중에 요렇게 벡터의 뺄셈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 벡터 AB가 있는데 이 벡터를 두 벡터의 뺄셈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시점을 똑같이 맞추고, 시점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을 P라고 잡았다. 시점을 P로 잡은 두 벡터의 차로 쓸 때는, 벡터 AB를 차로 쓸 때는 뒤에 B부터 먼저 벡터 PB에다가 벡터 PA를 이렇게 뺄셈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자, 그럼 요걸 이용을 해서 벡터 뺄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3번. 필수 3번. 직육면체에서 일단 벡터 3개를 정해놨네. 벡터 HE를 A 벡터, 벡터 HG를 B 벡터, 요거를 C 벡터라고 정해놓고, 1번 EG 벡터를, 벡터 EG를 요 ABC 벡터로 나타내보래. 자, 여기서 일단 주어져 있는 벡터 ABC 3개는 전부 다 시점이 H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예요, 그죠? 내가 구하는 거는 벡터 EG야. EG가 어딨냐? 여기가 E고요. 여기가 G입니다. 그럼 벡터 EG라는 요 벡터를 벡터 ABC 가지고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벡터의 덧셈 원리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뺄셈을 이용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뺄셈을 이용하면은, 좀 전에 했잖아. 벡터 EG라는 놈을 시점이 H인 벡터의 뺄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왜 그래야 되냐?
전부 다 이 벡터들은 시점이 H인 벡터란 말이야. 자, 좀 전에 했네. 요 놈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점 H로 뺄셈으로 나타내려면은 H, G가 먼저입니다. G 빼기 1을 해야 돼. 그러면은 벡터 HG는 뭐냐? 벡터 HG가 곧 벡터 B란 말이야. 벡터 HE가 그냥 그대로 A 벡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를 굳이 뺄셈이 아니고 그냥 덧셈으로 가도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출발하는 거는 E에서 G로 갈 거야. E에서 출발해서 G로 가는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봅시다. 이 주어져 있는 벡터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꼭 시점이 같아야만 같은 벡터가 아니라고.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진 건 다 똑같은 벡터야. 그러면 보다 E에서 출발해서 G로 가는 게 E에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길 따라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E에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랑 같은 벡터가 누구냐? 그게 벡터 B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벡터가 얘랑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그래서 벡터 B로 갔다가 A랑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A 벡터.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도 되고 뺄셈을 이용해도 되고 길찾기를 가도 되고 다 같은 원리입니다. 2번 DB 벡터를 ABC 가지고 나타내시오. 또 마찬가지 시점을 H로 통일하면 시점 통일. 이거는 HB에다가 HD를 빼는 거니까요. HB는 B거든요. B고요. 그러니까 A고요. DC입니다. 그러면 이 HD 벡터는 그냥 뭐 벡터 C랑 같은 거니까 얘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다시 이 HB 벡터 있죠. HB 벡터 요 놈을 다시 시점을 H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또 길찾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따라갑시다. H에서 출발해서 나는 B까지 갈 거야.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뭐. 처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벡터 A. 이렇게 가는 게 벡터 B.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벡터 C. 그치? 벡터 A, B, C의 합이 HB 벡터인 거잖아. 거기다가 C 벡터를 빼는 거니까 A 더하기 자, 길 따라가기. 그 다음에 벡터 CF. CF도 C에서 출발해서 F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요 놈도 일단 시점을 HF 빼기 HC로 바꿔서 HF랑 같은 게 있냐? HF. 뭐 당장은 ABC가 아니지만 HF는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합벡터인 A로 갔다가 B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F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거고 HC도 똑같잖아.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지? 벡터 B 더하기 벡터 C가 되는 거고 걔들이 빼는 거니까 초착하면은 아니면 또 이 CF 자체가 요 벡터인데 이 벡터랑 같은 벡터를 찾아도 돼. 그럼 얘랑 같은 벡터는 요거잖아. 그지? CF랑 같은 벡터가 요 벡터니까 CF 대신에 DE 벡터를 구해도 돼요. 그럼 DE 벡터를 다시 H를 시점으로 바꾸면은 HE 빼기 HD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HE라는 거는 벡터 A인 거고 HD라는 거는 벡터 DC인 거니까 그렇게 되고 같은 벡터를 찾아서 풀어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벡터의 개념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같은 벡터를 잘 찾아보시고 시점 통일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벡터를 실수배하래요. 우리 뭐 실수배라는 건 뭐 많이 했잖아, 그지?
뭐 행렬할 때도 뭐 행렬을 2배 하시오 뭐 이런 게 실수배인 거고, 그지? 뭐 시그마 할 때도 뭐 시그마를 3배 하시오 뭐 이런 것도 실수배인 거고, 그지? 아, 그럼 몇 배를 하는 거다. 자, 어떤 벡터 A가 있는데 이 벡터를 실수배를 하시오. 숫자로 갈게요. 자, 이걸 3배를 하시오. 그럼 곱하기 3을 하시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벡터를 3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가 하나가 있었다. 그게 벡터 A더라. 그럼 이 벡터를 3배를 하라는 얘기는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이 벡터의 크기를 3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시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뻗어가는데 그거를 3배만큼 가라 이 말이야. 그지? 1배, 2배, 3배, 그지? 네. 요게 벡터 A를 3배한 실수배 벡터다.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벡터 A를 마이너스 벡터라는 건 우리가 했단 말이야. 방향만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배는 똑같은 시점 A를 출발로 해서 원래 크기만큼 2배를 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그럼 반대 방향으로 벡터 A 2배를 간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2 벡터다. 이거 없습니다. 실수배라는 거는 방향은 양수면은 그대로 그 방향대로 크기를 만큼 몇 배 하면 되는 거고, 실수배한 놈이 음수면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그 크기만큼 가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배 K를 할 때 K가 양수면은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거고요. 벡터의 크기도 실수배한 거의 벡터의 크기도 원래 벡터의 크기에다가 K배를 하면 되는 거고, 양수니까 그래도 K배인 거고, K가 음수가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벡터의 크기는 원래 벡터의 크기에다가 K가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절대값 씌워서 K배를 하면 되는 거고, K가 0이면 어떠냐? 벡터에다가 실수 0을 곱해버리면은 0 곱하기 어떤 벡터, 이거는 말 그대로 벡터의 크기를 0배한 거니까 벡터의 크기가 0이 돼버려서 이건 0 벡터가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이제 이 실수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넘겨보면은 이 벡터들끼리 평행 관계가 있어요. 이 벡터의 평행 관계는 뭐 벡터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벡터가 있고 또 다른 벡터가 시점은 다르지만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벡터는 같은 벡터. 그러면은 한 벡터가 얘랑 평행 이동을 한 벡터인데 이 평행 이동 한 벡터를 내가 예를 들어서 2배를 했어. 여기가 벡터 A고요. 그럼 2배를 했으면은 요놈이 벡터 2배가 되겠지, 그지? 네. 자, 이렇게 벡터들끼리 평행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면 된다. 다른 말로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이면은, 실수배라는 거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두 벡터는 평행이 된다. 자, 우선 두 벡터의 평행은 우리 평행 기호 쓰듯이 이 두 벡터가 평행이다. 이 기호를 쓰면 되고요. 두 벡터가 평행이면 한 벡터 B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 관계가 성립한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거꾸로 왔다 갔다.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면 서로 평행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두 벡터의 평행 관계를 두 벡터가 서로 실수배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거고, 실수배 관계가 성립하면은 평행이 된다. 이걸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평행 관계를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159페이지 필수 예제 4번 갈게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은 뭐 기본적인 벡터들끼리의 합도 있지만은 몇 배, 실수배 관계 이런 거 있는 벡터의 연산. 마치 그냥 벡터 자체를 우리 다항식 계산하듯이 그냥 문자로 보고 같은 종류의 벡터들끼리는 그냥 동류항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벡터 2배한 게 있고 벡터 3배한 거 있는데 같은 벡터를 2배, 3배한 것끼리 덧셈을 하시오. 그럼 이것도 마치 동류항 계산하듯이 5배 한 거랑 똑같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벡터 A가 있는데 이거를 2배를 했대. 그럼 같은 방향으로 그대로 2배만큼 간 게 요거인 거고. 그럼 벡터 3배 한 거는 요 똑같은 방향으로 3배만큼 가는 건데.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벡터니까는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이어 붙여주면은 벡터가 총 5배만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벡터들끼리도 마치 동류항 계산하듯이 덧셈 뺄셈은 가능하다. 자, 분배 법칙도 됩니다. 2 벡터 A, 2 벡터 X, 뭐 이상은 6 플러스 3 구하는 게 벡터 X 구하는 거니까 마치 1차 방정식 풀듯이 뭐 이항할 거 이항하고 넘겨주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면은 벡터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6 벡터 B 별거 아니죠. 그냥 마치 1차 방정식 풀듯이 벡터의 연산도 동류항 계산은 가능하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치 연립 방정식 느낌이지 않냐, 그지? 벡터 X 2배한 거에다가 Y 3배한 거를 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벡터 X 3배한 거랑 Y 4배한 거를 하니까는 마치 연립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대수 맞춰가지고 벡터 X 자, 그래서 기본 벡터의 연산 덧셈 뺄셈은 뭐 동량 1차 방정식 푸는 거 똑같다. 317번 하나 풀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요것도 아까 앞에서 뭐 벡터 덧셈 뺄셈 할 때 나왔던 유형이잖아요, 그치? 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정육각형이 있고 뭐 대각선들 다 그어놓고 이렇게 두 개를 벡터를 정해놨다. 앞에서 다 했던 문제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벡터는 시점이 A고 종점인 B인 벡터고 요 놈은 B, C 벡터란 말이야. 이 두 벡터는 일단 시점이 다르고 종점도 다른데 문제는 이제 B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해.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벡터 BO를 B에서 O로 가는 이 벡터를 이 두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보라고 하는데 이 도형에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이 벡터라는 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게 배웠잖아요.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이 움직인데 그럼 좌표 평면에서 보통 우리가 점이 움직일 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만약에 정해놔버려요. 오른쪽 아니면은 위쪽으로만 움직인다고 방향을 정해놔버리면은, 그치? 그러면 요 점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뭐 경로수가 이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 정해지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최단거리 방향에 뭐 방향이라든지 최단거리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뭐 뺑글 돌아가도 되는 거잖아. 이 벡터도 비슷해. 어떤 점이 벡터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두 벡터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 선분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요 방향과 이 방향 두 방향밖에 없다 이 말이야. 즉 다른 말로 얘랑 같은 방향이 벡터가 요거밖에 못 움직인 거예요. 요거랑 같은 방향은 위아래 요렇게만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즉 한 방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야. 한 방에, 그지? 근데 요 방향과 이 방향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하시면 요 한 가운데 점 O 있죠. 이 O라는 놈은 모든 꼭지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어느 지점이든
이 O를 시점으로 해서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O를 잘 이용해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벡터 BO는 B에서 출발해서 O로 가는 건데 일단 당장 이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섞어서 일단 B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게 이 방향 아니면은 이 방향인데 만약에 C로 왔어. BC로 왔으면은 C에서 이 방향을 따라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벡터 CO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 BO를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벡터 BC는 그대로 B인 거고 CO는 A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나머지 뜻은 뭐쭉 그렇게 해도 됩니다. 참고로 뭐 AE 같은 경우에는 A에서 E로 가는 벡터인데 이거를 뭐 합벡터로 A에서 시점으로 해서 B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O를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벡터 OE 뺄셈식으로 시점을 통일해서 O를 시점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A에서 출발해서 길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제 쭉 나타내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다 했던 내용이니까 밑에 한번 잠깐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6번에 나오는 거는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고 싶다. 아까 했죠.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거는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쳐지는 벡터인 건데 자, 여기서는 벡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벡터 여러 개가 섞여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먼저 들게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벡터 A와 B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 A 벡터와 벡터 B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둘 다 0벡터는 아니야.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인데 이 또 두 벡터끼리는 평행도 아니래. 이랬죠. 서로 실수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평행이 아니고 그냥 완전 방향이 다른 벡터. 자, 근데 이 방향이 다른 두 벡터를 이렇게 덧셈을 한 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벡터가 섞여 있는 이 전체 합벡터랑 요 우변이랑 이 두 개가 서로 같게 되고 싶어. 그러면 마치 느낌이 뭐 우리 항등식 풀듯이 벡터 A의 개수 2랑 벡터 A의 개수 M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고 N은 3이랑 같으면 되는 거고. 자,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하냐? 일단 그 전에 요것도 벡터 A를 N배한 거랑 벡터 B를 N배한 거랑 이 두 벡터를 덧셈을 한 게 결과가 0벡터가 되고 싶어. 근데 이때 두 AB 벡터는 요런 관계야. 각각이 0벡터도 아니고 두 벡터가 평행도 아니래. 그러면 이 전체가 항상 0벡터가 되려면은 이 M과 N이 개수가 뭐가 돼야 되냐? 둘 다 00이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얘도 0이면 0벡터고 얘도 0이면 0벡터니까 둘이 더하면 당연히 0벡터가 되는 건 알겠어. 그치? 근데 꼭 둘 다 00이 아니어도 0벡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식이 든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첫 번째 일단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n 벡터 b가 될 거고 어차피 0벡터에다가 해보니까 그대로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n이 또는 m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m이 0이 아니면 양변에 m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양변에 m을 나눠주면은 벡터 a는 m을 나눴을 때 마이너스 m분의 n 벡터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일단 이 n이 0이면 돼, 안 돼? n이 0이어버리면은 이 전체가 0이 돼버리니까 결국 a 자체가 0벡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0벡터가 아닌 벡터를 a라고 해서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m도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n 그럼 봅시다. 요 값 자체가 0이 아니야. 근데 어떤 벡터 b에다가 이 값 실수 배를 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무슨 관계다? 평행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아까 했잖아. 두 벡터가 서로 실수배 관계가 있으면은 두 벡터는 평행이 돼버린다고. 근데 문제에서 두 벡터가 평행 관계가 아닌 벡터를 잡은 거야. 그러면 평행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지.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버리니까는 두 개가 평행 관계가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니까 m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동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m도 0이 된다. 이랬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도 양쪽에 서로 벡터가 있다. 요 벡터와 m' 벡터 A, n' 벡터 B,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은 벡터이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 요거 둘이 같고 요거 둘이 마치 항등식 풀듯이 하면 되는데 그 이유도 요거를 넘겨서 m 빼기 n, m 빼기 n' A 벡터는 요거 넘기지 말까? 이렇게 넘길까? 요것도 넘겨주면은 n 빼기 m' 벡터 B가 되고 다 넘겼으니까 0벡터. 방금 했듯이 이렇게 한 게 0벡터가 되려면은 요 개수가 0, 요 개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치 항등식 풀듯이. 그래서 필수예제 6번은 뭐 문제만 풀라 그러면 너무 간단해 그냥. A, B가 평행이 아닌 벡터 관계에 있다. 두 개가 갖고 싶다. 그냥 요 값이 얼마? 1. 그냥 벡터 B의 개수가 얼마? 2.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없을까? 풀어보시고요. 자, 7번도 뭐 벡터가 막 여러 개 섞여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이긴 한데, 자, 또 이런 말 나왔어요. 서로 평행이 아니고 각각이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다. 서로 실수배 관계가 아니다. 평행하지 않다. 서로 평행한 벡터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 평행한 벡터면은 마치 벡터가 두 개 있지만 그냥 이 나머지 한 벡터 B를 벡터 A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두 배라고 하면은 이게 벡터 A의 두 배 관계라고 하면은 굳이 이 벡터 B를 문자를 다르게 써가지고 힘들게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지. 실수배 관계라고 하면은 그냥 벡터 B를 2 벡터 A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지? 실수배 관계가 아니면 이 A 벡터와 B 벡터는 지금 더 이상 간단히 되지가 않는다. 이때 이제 두 벡터 A, B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놈을 벡터 P, 요 놈을 벡터 Q, K는 모르겠는데 이걸 벡터 R, 다시 또 Q와 R, 이거 두 개를 뺐대. 벡터 Q에다가 벡터 R을 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이걸 마치 동량 계산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면은 동량 계산하면은 1 빼기 K 벡터 A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걸 빼면은 3 벡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두 개를 더하래. P 더하기 Q 더하면 되는 거죠. 3A 벡터 마이너스 벡터 B. 자, 이렇게 구했는데 그 두 개가 평행이 돼. 즉 이놈과 이놈이 서로 평행하고 싶대. 평행이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벡터는 서로 한 놈이 다른 놈의 실수배 관계다. 그럼 첫 번째 아무거나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1 빼기 K 벡터 A 더하기 위에 게는 밑에 거 요 놈의 실수배다. 근데 이게 몇 배인지는 몰라. 몇 배인지는 모르니까 그 실수배를 적당히 요 K라는 것을 썼으니까 뭐 N배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결국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은 벡터여야 되는 거니까 결국 1 빼기 K가 3M이랑 같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 개수 3이 요렇게 한 거
마이너스 m이랑 같은 되고 그럼 m 나오고 k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배 관계다 평행이다. 그냥 방정식 풀면 실수배 m을 잡아가지고 바로 풀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갈 때 2x 더하기 뭐야? by는 1이 있고 뭐 ax ax 더하기 뭐 4y는 자, 요 두 개가 요 두 직선이 일치하고 싶다. 그죠? 뭐 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싶다. 기억나니? x의 개수끼리 분수 만들고 y의 개수끼리 분수 만들어서 서로 같다. 그지? 왜냐면은 서로 평행하려면은 위에든 아래든 몇 배 적당히 개수 맞춰가지고 이 x의 개수, y의 개수가 서로 b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 똑같잖아 지금.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여기서는 이제 밑에 거 여기다가 적당히 몇 배를 해서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냥 뭐 벡터의 개수끼리 요 개수 3분의 1 빼기 a랑 벡터 b의 개수 마이너스 1분의 3이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밑에 풀어봅시다. 평행이다. 실수배 관계. 자, 8번 문제도 뭐 어디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되게 어디서 많이 익숙한 모양이야. 그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시오. 그것도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그 직선 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나란히 놓여있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는 세 개 점 중에서 적당히 두 점 골라가지고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풀었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세 점 위에 있을 조건을 우리가 따져봤단 말이야. 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벡터로 표현되어 있어.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있는데 O라는 놈도 어딘지 모르겠고 뭐 A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전부 다 시점이 O야. O를 시점으로 해서 적당히 한번 그어봅시다. 얘가 뭐 O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A까지, B까지, C까지 벡터를 쭉 만들었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종점들 A, B, C 종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뭐 누가 A씨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형태다. 이렇게 벡터, 이런 형태, 그치? 그래서 종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더라.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어디 갔냐? M이 얼마여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럼 결국은 또 여기서 시점 O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세 점이 중요한 건데 요 세 점에서 적당히 두 개 A와 B를 정해서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또는 아무거나 뭐 BC를 해도 되고 AC를 해도 되고 A를 시점으로 C까지 이렇게 벡터를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무슨 관계냐? 네, 평행 관계인 거죠. 방향을 갖고 크기만 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도 그냥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이 되어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 편한대로 하면 돼요. 자, 벡터 AB 요놈과 뭐 BC를 해도 되고 AC를 해도 되고 AC가 서로 평행이 되어라. 요 조건이 얘를 얘기한다. 자, 그럼 벡터 AB랑 벡터 AC가 또 평행이 되어라.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벡터 AC는 벡터 AB에 적당히 실수배가 되어라 이 말인 거죠. 자, 근데 주어져 있는 벡터들은 전부 다 시점이 O인 벡터야. 근데 내가 밝히고 싶은 거는 얘와 얘 벡터의 관계인데 시점이 둘 다 A야. 그럼 시점이 A 놈을 여기 나와 있는 시점 O로 바꿔치기를 하려면은 벡터 AC, AB부터 할까? 벡터 AB는 시점을 O로 바꾸려면은 벡터의 차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OB 빼기 OA. 벡터 AC도 마찬가지. OC 빼기 OA. 그럼 이거는 B에서 A. B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그지? 그럼 착 빼면은 마이너스 벡터 A고 빼면은 AC. C에서 A를 빼는 거네. C에서 이걸 탁 빼면은 2A.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m 빼기 1인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놈과 이 놈이 서로 평행인 거니까 뭐 적당 딱 봐도 뭐 요게 2고 요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버리면은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자, 밑에 풀어봅시다.